새벽 4시면 눈이 그대로 떠지는데 갈 곳이 없어서 반년을 텔레비전 앞에서만 보낸 분이 있습니다. 올해 65인 김갑수 씨입니다. 그런데 넉 달 뒤 갑수 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 사이를 바꿨는지 오늘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3번째는 맨 뒤에 두겠습니다. 먼저 갑수 씨의 아침부터 보시겠습니다. 갑수 씨는 시내버스를 몰던 분입니다. 평생을 첫차와 함께 살았습니다. 몸이 새벽 4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그 몸은 똑같이 눈을 떴습니다. 버스기사에게 아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그 시간표가 갑수 씨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년 다음 날 시간표만 사라졌습니다. 몸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눈은 떴는데 나갈 데가 없습니다. 불을 켜면 식구가 깰까봐 어두운 거실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는 걸 오래 바라봤다고 합니다. 갑수 씨는 첫날은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도 그랬습니다. 셋째 날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끝나면 재방송이 나옵니다. 그걸 다 보고 나면 점심때였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쉬는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옷을 갈아입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면도를 건너뛰는 날도 생겼습니다. 갑수 씨도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수 씨는 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한마디가 제일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수 씨를 무너뜨린 건 반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서 들은 한마디였습니다. 갑수 씨는 그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슬리퍼에 잠바만 걸치고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경비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하려는데 그쪽에서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통 안 보이시네요. 나쁜 뜻이 하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반가워서 건넨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갑수 씨는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안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나갈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반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도 그러십니까? 오늘 아침 집 밖으로 한 발도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 까닭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넉 달 뒤 갑수 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나가면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줍니다. 성도 아니고 직함도 아니고 이름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갑수 씨가 그 사이에 붙잡은 것은 3가지였습니다. 돈이 아예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강좌나 체육시설처럼 이용료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비용은 동네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는 맨 뒤에 두겠습니다. 다만 순서보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갑수 씨가 마음을 놓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수 씨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까닭은 성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갑수 씨는 게으른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새벽 차를 몰던 분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반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냈습니다. 까닭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까닭을 시간표에서 찾았습니다. 버스를 몰던 분의 하루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에 나가고 어디를 도는지, 언제 밥을 먹고 언제 들어오는지, 그 시간표가 평생 몸에 새겨집니다.
정년은 일자리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루를 채우던 시간표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아침에 눈은 그대로 떠집니다. 그런데 나갈 곳이 없습니다. 몸은 준비가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낮잠도 자봅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하루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채워야 할 빈칸이 됩니다. 혹시 선생님도 그러십니까?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으십니까?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 날이 늘어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간표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력은 할 일이 없어서 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없어서 옵니다. 할 일은 집안에도 많습니다. 다만 몇 시에 무엇부터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갑수 씨를 반년이나 붙잡아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간표만 문제였다면 진작 나갔을 겁니다. 나가려다 말고 주저앉게 만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것도 미덕이라고 불리던 습관입니다. 이게 돈값을 하나. 평생 이 계산을 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끼고 따지고 손해 안 보려 애쓰셨습니다. 그 덕분에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가 은퇴한 뒤에도 그대로 돌아갑니다. 새로 뭘 해보려 하면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에 쓰나. 돈은 들 텐데 남는 게 뭔가. 젊을 때는 그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계산이 문을 먼저 닫아버립니다. 갑수 씨도 그랬습니다. 아파트 게시판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여는 모임 안내였다고 합니다. 잠깐 읽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돈값이 안 될 것 같았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나가볼 자리는 몇 번 있었습니다. 갑수 씨는 그때마다 스스로 접었습니다. 라이드러 뭘, 그 한마디에 접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반년 동안 잃은 건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입을 떼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몸도 점점 무거워졌다고 하십니다. 몸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르니 정확한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그 반년에 아낀 돈이 얼마였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잃은 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끼려다 훨씬 큰 것을 내준 셈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를 채우던 시간표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둘째, 평생 몸에 밴 계산 습관이 새 시도를 막습니다. 둘 다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의지를 다잡을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갑수 씨가 넉 달 동안 붙잡은 건 딱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순서를 거꾸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2번이나 그만뒀습니다. 3가지가 무엇인지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집안에서 시작하는 15분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관문을 열지 않고 댁 안에서 하는 15분입니다. 이게 왜 셋 중에 가장 아래인지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집에서 15분 움직인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이 맞다고 봤습니다. 반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 분에게 15분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15분의 목적은 건강이 아닙니다. 하루의 첫 칸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건 의지가 아니라 시간표였습니다. 시간표는 큰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반드시 하는 작은 일 하나가 그 첫 칸이 됩니다. 갑수 씨가 처음 한 일은 웃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거실에 나와 섰습니다. 그러고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창밖만 봤습니다. 첫날은 절반도 못 채우고 다시 누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불을 개고 물을 한 잔 마시고
팔다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덜 막막했습니다. 할 일이 하나라도 정해져 있으면 아침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시작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할 15분을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순서까지 적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갑수 씨도 이 15분을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사흘하고 나흘을 내리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역시 나는 안 된다고 접습니다. 그런데 며칠 쉬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주기입니다. 끊긴 날을 세지 마시고 다시 시작한 횟수를 세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 15분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집안에서만 도는 하루는 결국 다시 가라앉습니다. 갑수 씨도 그랬습니다. 아침은 채웠는데 낮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동네 공공시설에 이용 등록을 해두는 일입니다. 한 장으로 다 되는 증은 따로 없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각각 등록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10중 8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긴 젊은 사람들 가는 데 아니냐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가면 눈치 보인다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동네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복지관 같은 곳입니다. 다만 곳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법으로 60 이상이 이용 대상입니다. 강전은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을 먼저 받는 데가 많습니다. 이용 조건과 운영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갑수 씨가 반년을 집에서 보내는 동안에도 그 자리들은 대부분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원이 차거나 모집 기간이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여쭤보지 않으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감춘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 쓴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반년 동안 문이 열려있던 자리를 그냥 두신 겁니다. 얼마어치인지 값으로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갈 곳이 하나 있고 없고가 하루를 통째로 바꿉니다. 이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되찾는 일입니다. 갑수 씨도 처음엔 창고 앞에서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인데 뭘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 쪽에서 오히려 몇 가지를 대물어 왔습니다. 들고 가실 건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면 대개 시작이 됩니다. 도서관 회원증은 사시는 동네 도서관에 직접 가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곳에 따라 그 동네에 산다는 걸 보여줄 서류를 더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나 그 시설에 한번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이용증이 지갑에 들어간 뒤에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나갈 명분이 생겼습니다. 목적 없이 나가는 건 어렵지만 이용증이 있으면 다릅니다. 오늘 하실 일도 한 문장입니다. 사시는 동네 시설 한 곳, 이름만 먼저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15분을 채우고 이용증까지 만들었는데도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갑수 씨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뤄뒀던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를 나가느냐가 아닙니다. 거기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느냐입니다. 이게 앞에 두 가지와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갑수 씨는 도서관에 앉아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는 있었지만 이름은 없었던 겁니다. 버스를 몰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차고지에 들어서면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사님, 아무개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하루에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진 걸 갑수 씨는 반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립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심장병이나 치매,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력은 몸이 굳는 거지만 고립은 마음이 먼저 굳습니다. 말을 안 하는 날이 쌓이면 말을 꺼내는 일 자체가 점점 어색해집니다. 그 다음엔 말을 걸 자리가 있어도 나가기가 무서워집니다. 얻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놓치면 무엇을 잃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잃는 것은 셋입니다. 말하는 힘, 나갈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쓸모있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셋은 돈으로 되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거부감이 먼저 드실 겁니다. 이 나이에 새로 사람을 사귀라는 말이냐 하고 말입니다. 갑수 씨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평생 운전대만 잡았는데 무슨 모임이냐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타놓을 사람을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는 사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익는 겁니다. 훨씬 낮은 문턱입니다. 그면 아무데나 나가면 될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넉 달을 지켜보니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리는 자리에는 공통점이 3가지 있었는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컸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해진 요일에 반복되는 자리라야 합니다. 오늘 가고 싶으면 가는 곳은 이름이 안 붙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얼굴이 모여야 얼굴이 익습니다. 둘째, 출석을 부르거나 이름을 적는 자리가 좋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나는 손님이 아니라 명단 안의 사람이 됩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작아도 좋으니 내가 맡을 게 있어야 합니다. 의자를 펴는 일, 문을 여는 일, 자료를 나눠주는 일. 맡은 게 있으면 안 나간 날 누군가가 찾습니다. 찾는다는 건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갑수 씨가 나가게 된 자리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첫날 이야기는 솔직히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1시간을 앉아만 있다 왔다고 합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갑수 씨도 걸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괜히 갔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어색함은 한두 번에 가시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거듭나가 보셔야 조금씩 지나갑니다. 견아는 몇 주 뒤에 왔습니다. 문을 들어서는데 누가 갑수 씨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했다는 말이 뒤에 붙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이 반년 만에 제일 가벼웠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3글자가 불렸을 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갑수 씨가 무슨 자격증을 딴 게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줄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되찾은 건 딱 하나입니다. 나도 아직 쓸 데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이건 남이 인정해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루를 채우고 나면 저절로 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순서를 거꾸로 잡습니다. 아내와 사이부터 좋아지자 자식들 전화부터 받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루가 텅 빈 사람이 관계부터 고치려 들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순서는 반대입니다. 내 하루를 먼저 채우면 집안의 말수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갑수 씨도 중간에 2주를 빠졌습니다. 비가 오고 무릎이 시려서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만둔 게 아니라 쉰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며칠 쉬는 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주기입니다. 빠진 줄을 세지 마시고 다음 주 같은 요일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3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집안의 15분, 동네 이용증, 그리고 이름이 불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마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은 말인데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뭘 먼저 하라는 거냐고요. 그럼 내일 아침 선생님은 정확히 무엇부터 하시면 될까요? 그 순서를 마지막에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 아침에 하실 일만 말씀드립니다. 듣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오늘 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하나씩 치워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과 볼펜만 옆에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첫째, 집안에서 시작하는 15분입니다. 둘째, 동네 공공시설 이용증 만들기입니다. 셋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리로 나가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 동네 창구,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부터 하시면 대개 첫 주에 지칩니다. 몸이 아직 하루의 틀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시간의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밖으로 한 칸씩 나가는 겁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런 순서를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첫 15분입니다. 눈을 뜨시면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잡지 마십시오. 그 대신 정해둔 자리에서 15분만 몸을 씁니다. 창문 열고 방 하나 정리하기, 제자리 걸음, 스트레칭,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앉아서 하는 것 말고 서서 하는 것으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못 박으십시오. 하나는 시각이고 하나는 자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몸이 그 시각을 기억하면 의지가 필요 없어집니다. 갑수 씨가 배차 시각을 몸으로 외우시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5분이 짧아 보여도 하루가 그 15분을 축으로 다시 섭니다. 그리고 미리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사흘하고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주기입니다. 끊긴 다음날 아침에 그냥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분들은 못해서가 아니라 끊긴 자신을 탓하다 그만두십니다. 세는 건 며칠 연속인지가 아니라 몇 번 다시 시작했는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동네 창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헛걸음을 하십니다. 큰 마음 먹고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을 물어야 할지를 모른 채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창구에서 그대로 읽으실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가실 곳은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부릅니다. 들고 가실 건 세 가지입니다. 본인 확인이 되는 신분증, 적을 종이와 볼펜, 그리고 시간이 되는 요일과 시간대를 적어둔 쪽지입니다. 그 쪽지가 없으면 창구에서 대답을 못 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지역마다 다르니 가시기 전에 전화로 한번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창구에 앉으시면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낮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십시오. 회원증이나 등록증을 만들어야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알려달라고요.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 쪽에서 오히려 몇 가지를 되물어 옵니다. 어느 동에 사시는지,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가 되시는지, 몸 쓰는 걸 원하시는지, 앉아서 하는 걸 원하시는지. 이때 준비해간 쪽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답이 빠를수록 안내받는 곳이 늘어납니다. 안내받은 곳은 그 자리에서 종이에 적으십시오. 나와서 기억하려 하면 절반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불리는 자리도 그 자리에서 같이 물으십시오. 요일이 정해져 있고 이름을 적는 자리가 있고 제가 맡을 작은 역할이 있는 곳이 있는지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맡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여쭤보시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지원금이나 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자격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첫날은 어색하실 겁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망설이게 되고 괜히 왔나 싶으실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30년, 40년 같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 새 자리에 가시는 거니까요. 첫날에 정하실 건 하나뿐입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 하고 나오셔도 그날은 성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갑수 씨는 지금 어떠실까요?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이 떠지신다고 합니다. 달라진 건 그 다음입니다. 눈을 뜨면 오늘 갈 곳이 있고 오늘 자기 이름을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 15분부터 다시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운영하는 방식과 이용 조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이용증만 있으면 되고 어떤 곳은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동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걸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경우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헛걸음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3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집에서 15분, 동네 창구에서 이용증, 그리고 이름이 불리는 자리입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변에 정년 마치고 갈 곳이 없어 하루를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시는 분이 계시면 이 순서를 꼭 알려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그 반년을 덜 잃으시게 말입니다.